KTN 오늘의 G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9월 3일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이 중간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회는 지난 주말 열린 2022 아시안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며 한인 사회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했던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세계 각국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처는 유지됩니다. 입국 1일차 실시한 PCR 검사 결과는 기존 방침과 동일하게 Q코드에 등록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인천, 김해,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도 가능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뉴욕주 19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낙태권 옹호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심판론을 앞세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51.5%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낙태권 판결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및 중도층 표심 변화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권 등 주요 현안을 부각시키고 총기 규제 등 민생 현안에 공을 들이며 판세를 확실히 뒤집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집권당의 무덤으로 여겨졌던 중간선거 결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지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개표 막판까지 승패를 가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방문 일정을 일주일간 3차례나 잡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주말 펜실베니아를 찾을 예정이어서 경합지를 둘러싼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지만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분야는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을 향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0일 펜실베니아 윌크스 대학에서 더 안전한 미국 계획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확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층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선거 유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연방수사국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이 정치적 마녀 사냥 수사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법을 집행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FBI 요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은 역겹다며 폭동자를 애국자로 부르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슬로건 마가를 향해 비판했는데 의회에 있는 마가 공화당원들이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의회 난입 사건을 규탄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와 파시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이 법과 질서를 수호해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 또한 황금 시간대에 진행해 민주주의를 구한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해 38%를 기록했습니다. 낙태권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지지율은 지난주 40%였던 것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적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낙태법, 총기 규제, 그리고 이민법 등 미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현안들이 중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이 2년 새 3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 하락의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이며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두 번째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단축된 것은 1960년대 초 이후 처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8년 10개월이었던 미국인 기대 수명은 2020년 77년으로 짧아져 지난해 다시 76년 1개월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여성 기대 수명은 80년에서 약간 못 미쳤던 한 해 전보다 10개월 줄어들어 79년을 조금 상회했고 남성은 74년에서 73년으로 1년 줄어들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인종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과 백신 접종률, 소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페이앳 카운티 소재 월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하던 경찰은 14살 소녀가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녀는 1급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피치트리시티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직원들과 고객들이 급히 매장에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치트리시티 경찰 대변인은 수요일 14세 소녀가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이 소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소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소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화재는 당시 불길이 밤새 퍼져 큰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명 구조를 하던 3명의 경찰관이 다량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월마트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내부 일부가 부서져 대부분의 상품은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회는 지난 주말 열린 2022 아시안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며 한인 사회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아시안 영화 축제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상영됐습니다.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회 유향아 회장은 한국 문화 텐트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기도 하며 남성과 여성의 한복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뉴욕 문화원이 제공한 한국 소개 책자들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 한국문화원의 공연과 퍼레이드를 통해서도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유향아 회장은 임원들의 희생과 열심으로 이번 아시안 페스티벌에서 한인들의 자부심과 봉사 정신을 보여주고 한인 사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2 낙스 아시안 페스티벌에는 13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선보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31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은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FDA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들이 늘자 고령자, 유아, 면역력 저하자의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대학병원 의료국장인 제니나 스미스 박사는 취약층의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이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사망했다고 지난 30일 보고했습니다. 아직까지 원숭이두창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인이 원숭이두창으로 확인된다면 미국에서 원숭이두창 첫 사망 사례가 됩니다.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관계자는 사망한 환자가 이미 몇 가지 기저질환을 앓아왔다며 면역 저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99개국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는 오는 9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무료 식료품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은 무료로 식료품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 배포 과정에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료품은 선착순 300명에게 천주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미리 도착하지 말고 4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